나경원 후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도 이 정도까지는 못합니다. 탄핵 각하를 외치던 분이 탄핵이 인용되자마자 대선판에 뛰어든 모습 모렴치의 끝입니다. 뻐꾸기가 남의 둥지에 가서 알렸는 거잖아요. 안철수 후보는 대선 때마다 이 당 저 당 다니시더라고요. 우리 당 가치에 동의를 하시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의미로 안철수 후보님 말씀 자꾸 하시던데요. 급하신가 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저녁 2차 경선에 진출할 4명을 발표합니다. 3강, 2중, 3약 구도라는 분석 속에서 남은 4위 자리, 그러니까 3명의 강한 후보,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남은 4위 자리를 놓고 나경원, 안철수 후보가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어떤 후보들이 1차 컷오프를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경선 구도도 달라질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예상 가능한 구도가요. 만약에 나경원 후보가 진출을 하게 되면 3명의 후보가 다 탄핵에 반대했던 후보고 한동훈 후보만 유일하게 탄핵에 찬성했던, 그래서 3대1 구도가 됩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4강에 진출한 4명에 들어가게 되면 2대2로 균형을 맞추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균형을 맞춰서 맞붙게 됩니다. 어떤 게 뭐 더 좋을지는 각각 후보들마다 계산이 다 다르겠죠. 네, 앵커님은 어떤 구도가 더 재밌을 것 같습니까? 저요. 네. 저는 1대3 구도가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 네. 네. 한동훈 후보가 집중 타격을 받는 모습이 연출될 테니까요. 네. 아무래도 근데 2대2가 되면 그 논점이 좀 분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집중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본선에서의 어떤 확장성을 생각한다라면 3대1 구도보다는 2대2 구도가 국민의힘의 대선 본선 경쟁력에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허. 왜냐하면 팽팽한 이 국민 여론을 반영을 해서 치열하게 후보자들끼리 논쟁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결선까지 가고 결선에서 한 명이 이 최종 후보로 선출이 된다면 그 과정 자체가 하나의 드라마를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3대1보다는 2대2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지 않나 뭐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대변인님, 근데 2대 구도가 되면 지금 구자영 부장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가능하겠지만 안 그래도 이제 통합하고 좀 합쳐야 될 때 지금 경선 치르면서 또 탄핵 찬성이냐 반대 가지고 소모적인 이 논란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것도 걱정되거든요. 네, 매우 동감 가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 지난 일요일 날 펼쳐졌던 이 그 8강 그 4인 그 토론에서도 사실 탄핵 찬반을 넘어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일부 후보들이 사실상 동의를 한 것이 아니냐, 옹호한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일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약간 경선의 다양성 측면을 넘어서 좀 당 전체를 좀 자해적으로 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대단히 우려스럽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4강전까지 2대2 구도가 되면서 사실 탄핵은 이미 지나간 일이거든요. 저희가 조금 더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보여줘야 될 그 시기에 좀 이게 또 반반으로 갈라져서 탄핵과 비상계엄을 둘러싼 이 찬반 이 경합을 벌이는 것이 과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을 네. 것이냐, 저는 그런 우려도 듭니다. 네. 국민의힘 경선 레이스가 이렇게 달아오르기 시작하면서 후보 간의 견제도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키높이 구도로 촉발된 홍준표, 한동훈 후보 사이의 신경전, 네거티브 공방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청년의 꿈 안에서 꼭 가거든 이거는 좀 질문해 보라고 해서 키도 크신데 뭐 하려고 키높이 구두를 신습니까? 청년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 보면 유치하시네요. 한 대표는 지금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시작한 사람. 그래서 이미지 정치 하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해주려고 올려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웃어 넘기면 될 일을 발끈하는 거 보니까 그 캠프는 그 B급 캠프야. 국민들이 보수 정치에 바라는 것은 품격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날 보니까 품격은 정치를 오래 한다고 생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토론에서 어떤 건설적인 토론이 있었는지보다 오히려 남은 건 우리들 머릿속에는 키높이 구두 공방만 남은 게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저게 과연 이 경선 후보들에게 저런 네거티브 논쟁이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판단은 유권자들이 하는 거니까요. 일단은 그래도 또
어떤 쪽으로 보면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만 품격에 대해서는 좀 비판의 목소리도 꽤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한동훈 후보는요, 후원금 모금을 시작했는데 약 11시간 만에 법정 한도액이죠. 29억 4천만 원을 채워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보다 더 빠른 속도로 채웠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글쎄요. 한동훈 대표 측이 좀 고무돼 있다고요? 이것 때문에? 네, 뭐 적극적으로 공보 작업을 하면서 또 기사를 많이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뭐 주장하는 것처럼 이게 어떤 지지자들의 그런 충성도를 볼 수 있는 좋은 지표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그 거액의 소수자가 후원을 했다라기보다는 뭐 10만 원 미만 후원자들이 3만 명이 넘었다라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은 후보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고무될 만한 그런 근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소수 그룹들의 충성도를 평가를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 후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확장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지표까지는 되지 않거든요. 네.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좀 균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보다 빨랐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이거를 이재명 후보랑 비교하는 것 자체가 좀 논리적으로 모순적인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일단 당내 경선의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당내에서 어떤 독자적인 입지를 가지고 굉장히 입지 자체가 공고한 상황 속에서 경선을 치르고 있는 것이고 네. 그럼에도 사실 후원금 차는 속도가 느리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찼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보다 빨리 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한동훈 후보는 사실 이 4인을 가리는 이 경선 과정에서 굉장히 토끼몰이식으로 네. 많이 비판을 받았고 궁지에 많이 몰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대부분 이 당내 경선에 나선 국민의힘 주자들은 거의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에 반대하는 이 당원들 입장에서는 지지가 분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근데 한동훈 후보는 지금 어떻게 보면 계속 공격을 받는 입장이고 소수자의 포지션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후원금 결집이 더 많이 됐을 수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